제11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구소련의 원자로 기술을 도입하면서 핵개발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30년 전부터 오늘까지 보더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것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역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들은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모두 북의 핵개발과 핵무력 완성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 24년간 미국은 강력한 제재 압박이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서 북의 핵무력 완성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악의 축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전략적 인내를 말하면서 CBID를 말로만 강조해 왔을 뿐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런 미국 정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과연 본질적으로 다르냐 여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ICBM 동결,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의 이전 금지에 합의하고 완성된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인 대한민국에 대한 근원적인 핵 위협을 고스란히 방치한다면 이런 협상 결과를 회담의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합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 점이 아직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북 정상회담의 CBID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책자에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와 책자를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묻혀서 경제와 민생이 실종된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 부패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교육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미 보도된 지가 오래됐지만 교육부 간부가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대 등 사립대에게 내부 제보자의 신원과 조사 내용을 알려준 충격적 사건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 교육부 마피아의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떠넘기고 이 특위는 또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1차, 2차, 3차 하청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계속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할 학생부 기재 방식을 민간 업체에게 하청을 줘서 이 업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100명으로 시민정책단을 구성해서 권고안을 제출하면 그걸 보고 교육부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처음부터 철학과 뿌리가 전혀 없었지만 이게 지금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무능과 무책임과 부패의 극치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만 지금 매달릴 게 아니라 내치, 민생을 돌보시고 교육부 장관 당장 해임하고 정책 결정 방식부터 교육부가 책임지는 식으로 바꾸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가 남북 간의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포reign affairs 기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문정인 특보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을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서 미군의 주둔이 없이 언젠가는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꿈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든 종전선언이 되든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평화와 또 안전은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의 합의할 때에도 김정일 당시 북한 위원장은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화협정 체결도 어려워지고 비핵화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맥락은 문정인 특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서 주장도 하지 않는 미군 철수를 우리나라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 평화협정 체결할 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라고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협정으로 연결이 된다 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를 거듭 요구를 합니다. 브루킹 댓글 공작 대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루속히 특검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SNS상에서 그 내용이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특히나 대학생 신분을 가진 분이 이 사건에 대한 보는 관점과 시각이 특검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또 이것은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애당 충정의 자세에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권리당원, 청년 당원, 대학생 당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듣고서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행해주기 바랍니다. 만일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김경수 의원을 넘어서 이 드루킹의 그 김동원 씨가 하고 있는 경인선 모임에 참석했던 김정숙 여사도 특검 조상이 돼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조사 대상이 될 수,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나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 경찰, 검찰로서는 수사를 아무리 한다 해도 하는 동 마는 동안은 신용수사고 수사로서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과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특검이 와야 되고, 지금 차일필 특검의 도입을 미루는 것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 돕고 있는 거고, 증거인멸을 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특검 도입을 이렇게 최고위원회 할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규모 나름의 행사도 좀 고려하고 계획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전국 경색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국민 여론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이 정권에서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26%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불신에 불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건 연루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조차 특조사를 받겠다, 청와대마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커다란 부담을 안고 차라리 특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짜고 치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진정 당당하다면 드루킹이 체포 직전 SNS에 썼던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 아닙니까? 드루킹의 개인 일탈일 뿐이고 김경수 의원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특검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국회 파행까지 불사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특검은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전부 민주주의와 정의를 앞세웠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정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촛불혁명 정신입니까? 특검을 한다고 없었던 혐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 알려진 혐의와 의혹이 있다면 피해자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통해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가톤급 대형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드루킹 문재인 게이트라 부르는 문제에 대해 저희 바른미래당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잣대와 도덕적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이 되었을 때 각기 다른 이중적 잣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분노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특검은 첫째, 중립적 수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둘째,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며, 셋째,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산적한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행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겁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 남북관계에 딴지만 걸기 시작하면 장담컨대 지지층은 결집하지 않고 계속 흩어질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이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못한 짓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간만에 남북관계에 불고 있는 봄바람을 두고 위장 평화 쇼라든지 대화 구걸 정책이라는 막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청와대와 야당이 국회 비준을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비핵화는 북미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정전선언 역시 미국, 중국, 북한, 남한 4자가 함께 서명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이서 얘기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선언, 나아가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국회 비준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북미 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비준에 연연하지 말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 하더라도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드루킹 특검을 요구합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추경 예산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제1야당은 계속 민심과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드루킹 특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거대한 게이트가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하루속히 드루킹 특검안을 받아들여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통역 없는 정상회담,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통역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큰일 해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작년 내내 우리 한반도를 짓눌렀던 위기를 돌이켜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역사적 전환은 아주 큰 박수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더 같습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남북 국회 회담에 앞장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수차례 남북 국회 회담이 논의되었고 실무 접촉도 했지만 정작 본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의 국회의원들이 만나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남북의 긴장을 더욱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색깔론에 사로잡혀 있는 제1야당도 함께해서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남북 국회 회담에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바른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사건, 주승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와대 여당 뭐가 두려워서 특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특검을 시원하게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시원하다라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혈세 절약을 위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대회 및 알뜰 유세차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정당 후보자에게 국민 혈세를 지출한 선거 보존 비용은 2,931억 7천만 원입니다. 3천억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은 주로 유세 차량 제작 임대, 선거운동원 고용, 홍보물 제작,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 비용에 쓰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선거 비용을 나중에 보전받으면 됐지 하고 흥청망청 하기보다는 국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존되는 비용의 30%만 절약할 수 있다면 약 1천억 원을 절약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1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제공한다 하면 10만 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5만 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10만 개 교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20개 학급인 경우에 5천 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또한 막대한 선거 비용은 돈 없는 정치 시민과 지방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선거 비용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유혹에 놓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방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서 치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울리도록 유세 차량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고 정치 혐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돈 안 쓰는 선거 실천 대회 및 오늘 하루 종일 알뜰 유세차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후보자 여러분과 언론인,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킥이었습니까? 그렇기에 이렇게 완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에서 드루킹 등은 실제로는 매크로 조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서버 일명 킹크랩을 구축하면서 더 성능이 뛰어난 장비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킹클럽은 여러 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대규모 여론 조작에 효과를 가져옵니다. I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킹크랩의 운영 행태를 본다면 킹크랩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동 반복을 알고리즘으로 하는 매크로가 아니라 서버에 허위 신고를 보내 정상 신호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패킷 프로그램일 개연성이 농후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은 특정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설정된 기사의 댓글창을 클릭한 뒤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누르고 로그아웃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하지만, 패킷 프로그램은 위 과정을 실제로 하지 않지만 마치 한 것처럼 위장한 수만 건의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들이 허위인 줄 모르는 서버가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패킷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관련 지식도 상당한 상급 실력자만 만들 수 있으며 비용도 매크로에 비해 수천만 원이 드는 전문가 수준으로 단순 댓글 작업을 넘어선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고, 대규모 여론 조작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팀 내부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완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수사를 위해서인지 수사 축소를 위한 것인지 그간의 경찰 행태로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킹크랩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전면적으로 당장 수용을 해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면 참이 안 올 것 같아서 길게 좀 하겠습니다. 남북 협상 이후에 정말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문정인 특보가 또 미군 철수를 거론해서 온 나라를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은 왜 가슴을 펴고 자신감 있게 남한을 해서 왔을까 하는 저는 궁금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러지. 여러분, 김정은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믿는 구석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그 자신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싫든 좋든 이제는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 안보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문정인 특보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특보가 미군 철수 벌써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핵무기를 갖는 순간 저희와 북한은 비대칭 전략이 불균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회담 자체들도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걸 가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시설을 파괴하고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웁니까? 이런데 미군 철수를 지금 거론하고, 저는 미군 철수는 적어도 통일호까지 주변국의 위협들을 다 감안하면서 결정할 문제고 터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유체이탈법을 잘 쓰는지. 불려면 교수고 요리하면 특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부 어제 외교 전문자표 기고한 바에 의하면 미군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복심으로 통하는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기고문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서명된 이후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단언했어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큰 정치적 난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보수층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정말 그분이 특보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의 안보 오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일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임시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정도로 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주한미군을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부동산 시장 붕괴, 외국인 투자 처리 같은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일부 인사들도 주한미군을 한미 무역 협상을 카드로 쓰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움직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한미무역 불균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차원 높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평화선언 1년 만에 세계대전으로 번진 1938년 뮌헨 평화협정과 남베트남의 수많은 국민이 처형된 결과를 야기한 1973년 파리협정같이 전쟁의 전조국이 된 평화협정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평화협정의 결과는 참혹한 전쟁과 파괴였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문특부가 그동안 했던 발언 중 역대 최악의 발언입니다. 문특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미회담을 꼬이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재래식 무기 군축을 시작으로 상호 합의에 따른 단계적 평화협정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최종적인 협상에서나 거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속은 금물입니다. 사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도 모자랄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마치 해빙기에 익사의 위험이 더 커지는 사실과 같습니다. 안보 문제는 다시 시행착오, 예행연습과 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할 때는 대통령 특보, 불리할 때는 교수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신술을 쓰는 문정인 특보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그동안 제가 수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제발 당부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음주 외교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안보 사고를 이야기할 문정인 특보를 즉각 경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중로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과 박주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와대에 전달이 됐나 봅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게 대통령과 혼선 빚지 않게 하라 하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일입니다. 문정인 특보 이야기는 그동안 쭉 살펴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현실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 국제사회는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단순히 실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발언이 좀 일찍 나온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정인 미군 철수 발언한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늘은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 편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홍준표 종신 대표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가 종신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당 종신 집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 절에 홍준표 대표 연등을 걸고 홍준표 종신 대표 만수무강을 기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정파적 이익만 생각하면 민주당의 엑스맨인 홍준표 대표가 종신 대표하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홍준표 대표가 건재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북미 회담이 성공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서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는 한 국회 비준 동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 높이는데 홍준표 대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를 계속 감싼다면 민주당도 홍준표 대표와 함께 평화의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제에서 해방될 때 우리 민족 모두가 힘을 합했듯이 지금 한반도가 핵과 전쟁에서 해방되는 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해방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를 계속 감싸는 한 민주당도 한반도가 핵과 전쟁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박주선 대표님과 제가 이 손학규 전 대표님을 만나서 바른미래당의 이번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어제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바른미래당의 이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원내대책회의 끝나고 오전 10시에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손학규 전 대표님, 선대위원장이 되실 손학규 전 대표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도 내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선거대책위원회 이 발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선 전략기획과 홍보 부분만 전략기획을 이은주 의원님께 또 홍보 부분은 김수민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더 좀 이 선거 관련 대비 작업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회의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행정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